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7월 28일의 경기, 먼저 NC와 롯데 경기 데이터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는 이재학 선수와 노경은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이재학 선수의 데이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선수 올 시즌 13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4승 5패, 방어율은 5.59 기록하며 67과 3분의 2이닝 동안 72개의 피안타, 그리고 47개 탈삼진, 총 32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 롯데전을 시작으로 4경기 연속으로 피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7월 때부터 연속해서 피홈런을 기록을 했죠. 따라서 실점 또한 조금 높게 잡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롯데를 상대로 5와 3분의 1이닝 동안 1개의 피홈런 포함 7개 피안타, 그리고 총 4개 실점을 하면서 노 디시전을 가져갔었는데, 어느 정도 롯데가 공략을 또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학 선수의 장점은 사이드암 투수라는 점이며, 단점으로서는 이 구종이 직구와 체인지업 이 2개 구종뿐이기에 타자들에게 노림수가 잡히기 쉬워진다는 것이죠. 롯데가 홈에서 타격이 조금 더 개선이 되는 모습 보여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내일도 이재학 선수가 쉽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롯데의 노경은 선수의 데이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노경은 선수는 올 시즌 9경기 중 전부 선발 등판해서 한 경기는 구원 등판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총 3승 3패, 방어율은 5.83, 46과 3분의 1이닝 동안 피안타 49개, 탈삼진이 29개, 총 30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좀 수월치 않은 경기 보여주었던 노경은 선수인데요. 갑작스러운 구원 등판으로 따라서 몸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등판하여서 아쉬운 기록을 남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3경기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던 노경은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게 되었겠죠. 아직도 좌타자에게는 피안타율이 3할 1푼 3리 기록하며 나쁜 모습 보여주고 있으며, 가장 구사율이 높은 이 슬라이더와 그리고 싱커가 피안타율이 3할대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좋지 않은 모습을 연이어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직구와 그리고 커브, 체인지업, 그리고 간간히 던지는 너클볼, 이렇게 초록색이 표시된 이 구종들에 대해서는 위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으면서, 따라서 특히 너클볼에서는 타자들이 타이밍을 맞추기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최근 이루어졌던 호투의 비결인 듯 보여집니다. 무려 6개의 구종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자들이 노림수를 가지기에는 변수가 많은 것이 장점으로 다가가죠. 하지만 상대가 NC이기 때문에 노경은 선수가 잘 버텨줄 수 있을지는 부정적인 쪽으로 조금 더 견해가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재학 선수도 롯데가 홈에서 어느 정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아무래도 5개 이닝 정도만 책임져주고 마운드를 내려간다면 NC의 불펜이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롯데 또한 어느 정도 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따라서 결국 타격전이 예상이 됨에 따라서 롯데의 플러스 핸디캡 또는 다득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이며,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의외의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 될 확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스킵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좋을 것으로 보일 만큼 변수가 존재하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28일에 키움과 두산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리매치를 가져가는 요키시 선수와 알칸타라 선수입니다.
먼저 키움의 요키시 선수죠. 시즌 14경기 등판에서 2.12의 방어율 그리고 9승 3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89개 이닝 동안 72개의 피안타, 볼넷은 단 12개, 그리고 총 60개의 탈삼진으로 21개의 자책점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가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6월에도 좋은 피칭 이어갔지만 타선의 부진으로 6월 달에는 3승 2패를 기록했던 요키시 선수입니다. 요키시 선수는 개막전에서는 1개의 실점을 하였지만 5개의 이닝만 던지면서 퀄리티 스타트는 기록하지 못하였죠. 하지만 직전 두산전을 치르기 전까지 13경기 연속 호투, 13경기 연속 호투, 그리고 1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13경기 연속 호투, 그리고 1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 중이면서 최근 5경기 4승 0패의 요키시 선수였죠. KBO 리그에서는 구창모 선수와 함께 가장 압도적인 좌투수로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요키시 선수입니다. 좌우타자 피안타율 또한 1할 후반 그리고 2할 초반으로 시즌 피안타율은 2할 2푼 1이며 실투성 슬라이더를 제외를 한다면 거의 타자들이 공략을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도 무방할 듯한 그러한 지표 기록 중에 있네요. 명실상부 현재 KBO에서 탑 클래스에 있는 좌완 투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요키시 선수입니다. 직전 경기까지 잘 던지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요키시 선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끝까지 집중한다면 좋은 모습 기대해봐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상대 알칸타라 선수의 데이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칸타라 선수 올 시즌 14경기 선발 등판에서 10승 1패, 90과 3분의 1이닝 동안 86개의 피안타, 그리고 83개 탈삼진, 총 29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칸타라 선수는 7월 들어서 아주 안정적인 투구 내용 보여주면서 승리를 3개나 챙겨가며 지금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5월 10일 이때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5개 이닝 동안 무려 12개의 피안타를 맞고 4실점을 했지만 이때 승리 투수가 된 이후로 6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기록할 뿐 아니라 이후에도 3번의 노디 시즌을 제외를 하고 모두 승리 투수가 되면서 두산의 필승 카드로 자리 잡고 있는 알칸타라 선수입니다. 피안타율은 우타자에게는 2할 5푼 4리, 좌타자에게는 2할 4푼 3리. 갈수록 피안타율을 낮춰가면서 최근 상승세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알칸타라 선수입니다. 이 직구와 슬라이더를 포함하여 변화구들의 피안타율도 준수한 모습입니다만 이 싱커가 4할 5리를 기록하며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올 시즌 등판 때마다 타격 지원으로 승리운이 있는 알칸타라 선수인데요. 근데 최근 4경기는 피홈런도 없으며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었고 게다가 탈삼진의 비율도 좋은 만큼 최근 타격감이 좋지만 키움을 상대로 호투의 여지가 분명 있는 알칸타라 선수죠. 이번에 빅뉴스는 키움의 러셀 선수가 합류를 한다는 것이죠. 직전 롯데를 상대로 아무래도 조금 주춤했던 그러한 경기 상황이었는데 알칸타라의 고의를 이겨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이번 매치업의 핵심은 양팀 선발 투수가 7이닝을 이상을 맡아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그러한 이닝 히터들이라는 점이죠. 두 팀 모두 불펜까지도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두산의 경우에는 지금 박치국과 함덕주 선수가 있으며 키움에는 양현과 조상우 선수가 존재하면서 두 팀 다 2개 이닝씩은 문을 닫아줄 수 있는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이 내일 경기의 양상을 조금 더 쉽게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두 선발이 각각 7이닝 이상 그리고 필승조 2명이 정규 이닝 남은 부분을 책임진다면 분명 팽팽한 승부 속에 많은 득점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승패보다는 저득점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해 보이는 그러한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에 KT와 기아의 경기 데이터 분석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선발 투수는 배재성과 간용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배재성 선수의 데이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배재성 선수는 올 시즌 12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5승 2패, 방어율은 4.11, 70개 이닝 동안 73개 피안타, 그리고 46개 탈삼진, 총 32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부 데이터에서 보시다시피 이때 6월 19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3개의 이닝 동안 8개의 실점을 기록하며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었던 배재성 선수였는데요. 배재성 선수는 이번 시즌 기아를 상대로 총 11개 이닝 동안 3개의 실점으로 호투를 하고 있죠. 팀의 득점이 저조해서 이때는 1승 1패를 각각 기록하였지만 그래도 분명 기아를 상대로는 상대성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 경기 이렇게 볼넷이 평균 3개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불안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피안타율은 우타자에게는 1할 9푼 6리로 아주 좋은 모습 보이지만 좌타자에게는 3할 6푼 5리로 아주 좋지 못한 상반되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구종 중에서는 가장 많이 구사하는 이 직구가 피안타율이 3할 7푼으로 좋지 못했지만 결정구로 쓰이는 슬라이더가 피안타율이 1할 5푼 4리로 아주 좋은 모습이죠. 이 7월 두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듯한 배재성 선수였지만 이 직전 LG 경기를 상대로 무너지면서 불안감을 감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원정 성적이 아주 좋은 것과 그리고 이번 시즌 기아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좋은 피칭 내용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어서 상대팀 기아의 간용 선수의 데이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용 선수의 데이터 이번 시즌 13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6승 3패, 방어율은 3.53으로 74개 이닝 동안 65개의 피안타, 그리고 74개 탈삼진, 총 29개의 자책점, 이러한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는 간용 선수입니다. 대부분 좋은 투구를 해오는 간용 선수지만 아쉽게도 이 볼넷이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긴 이닝을 소화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죠. 실제 이때 6월달의 성적부터 쭉 보시면 모든 경기가 이닝 중간에 강판당하면서 깔끔하게 이닝을 끝내고 내려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달아 보여주고 있는 간용 선수입니다. 따라서 경기 후반 위기를 만들고 내려오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간용 선수 또한 좌타자에게는 피안타율이 2할 9푼 9리로 KT에서는 좌타자들이 많다는 점이 걱정을 더하는 것 같네요. 실제로 시즌 두 번째 KT전 등판에서는 공략을 당하였던 간용 선수였죠. 2루타 3루타 개수에서 보시다시피 특히 아무래도 좌타자에게 장타를 많이 허용하는 간용 선수입니다. 반면 우타자에게는 1할 7푼 6리로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간용에 위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또한 간용 선수의 장점 그리고 강점은 이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이라는 이 변화구들인데 좌타자에게는 체인지업, 그리고 우타자에게는 이 슬라이더가 아주 좋은 무기로 사용이 됩니다. 거기에 여전히 이 커브와 그리고 체인지업은 타자들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듯한 그러한 지표죠. 위의 지표들을 본다면 결국 간용의 경기 초반에는 조용할 듯 하나 5회나 6회가 되어서 공략이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기아의 타격감이 또한 많이 올라왔고 반면에 KT는 타격감이 죽은 모습입니다. 특히 KT는 강백호의 활약이 없어지면서 타선의 흐름이 많이 끊기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분명 양 선발 투수의 호투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뭔가 2%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신뢰는 힘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불펜의 기량도 감안해야 한다면 기아가 조금 더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게다가 기아가 홈에서 좋은 타격감을 보여준다는 것도 호재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따라서 기아의 승리가 조금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